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제가 이 ABL 바이오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ABL 바이오 하게 되면 지금 사노피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노피 쪽 관련해 가지고 임상 순위가 일단은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헤드라인 이슈로 일단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뉴스라는 프레임 자체가 원래 과장을 해서 좀 많이 프레임 자체를 좀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단은 사노피 전략 조정에 있어가지고 개발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상이 살짝 밀린 것 뿐이지 임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원래는 ABL 301이 주력이 아닙니다. ABL 입장에서는. ABL 입장에서는요. 301이 원래 주력이 아니라 옆에도 제가 여러분들 적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001, 002 이쪽이죠. 206, 209. 이쪽이 원래는 주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단에 301이 그 다음에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주가를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만약에 임상이 밀린 거였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밀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밀리는 흐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ABL 바이오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목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차트 분석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가 솔직히 의미가 있나요? 의미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전일 엄청 담았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담았어요. 투신도 들어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와요. 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국 제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전부 다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는 사노피 이 301 관련해서 우선순위 조정이 언급이 돼가지고 지금 시장이 파트너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성을 주가에 먼저 반영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ADC 투트랙 이게 사업성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미 206, 209쪽 관련해가지고는 206은 이미 IND 쪽의 클라이언스 그리고 209도 마찬가지로 미국 일상 진입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임상 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마일스톤과 라이선스, 그런 다음 현금 유입과 연결성이 주가 핵심의 변수가 될 뿐이지 오히려 산오피 이슈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주가 조금 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ABA 바이오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ABL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왜 흔들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최근에 이 변동성의 출발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뭐 다 좋죠.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변동성의 출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불편한 재료, 사노피 이슈죠. 사노피가 일단은 이 301 관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라는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먼저 그 이 이슈 자체를 파트너 리스크로 부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 리스크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투매 물량이 속출을 한 겁니다. 그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먼저 투매가 나오고 개인들이 뒤따라서 조금씩 던졌다가 오히려 반대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또 다 담아내는 모습들이 지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AB의 바이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섹터 전체로 여러분들 놓고 볼 때는요. 지금 이 STOR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 관련되어 있는 ETF 쪽이 이벤트 중심으로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ETF 자금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장은 뭐죠? 실적보다도 임상과 딜 이런 이벤트 쪽에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이 에이베 바이오만의 진짜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파트너십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다각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 산오피 관련해 가지고 함께 가는 ABL 301 글로벌 파트너 트랙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엔 뭐가 있어요? 이 리스크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ADC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만 딱 놓고 보면요. ABL 2006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209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6은 뭐가 됐습니까? ADC로 인해서 FDA, R&D 클라이언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209도 뭐예요? 이미 ADC로 FDA, R&D 제출 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산오피에 관련된 이슈,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헤드라인 파이프라인 자체는 훼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의 의미는 단순 기대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ABL 바이오는요, 미국 임상 진입이라는 레버리지를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밸류를 확 당겨버리고 공백기에는 다시 흔들리는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백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산오피 관련한 이슈가 나왔잖아. 이럴 때 흔드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다? 206과 209가 전혀 변하지가 않았다. 결국 이거에 대한 밸류는 주가를 흔든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 이게 팩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ABL 바이오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신 분들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다?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노피 이슈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사노피가 일단은 3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라는 말만 지금 기사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걸 파트너 리스크로 먼저 가격에 또 반영을 시켜버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 악재 뉴스로 보고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 구조 전체를 보고 대응을 하느냐, 그 차이에서 확인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이걸 뉴스 한 줄로 딱 보고 그냥 ABL 바이오를 바라봅니다. 근데 디테일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ABL 바이오는 뭐예요? 지금 ADC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206과 그리고 00에 관련돼 있는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거기에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미 206, 206 안에서는 209까지 같이 일상 진입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001은 이미 로열티와 현금 흐름이 가시화가 돼 있는 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연구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임상 단계 진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무도 같이 보면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과 예금 합계는요. 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72억 원 수준이 됩니다. 자, 이건 결국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죠. 자, 임상과 딜 진척, 그런 다음에 마일스톤과 라이선스, 그런 다음에 현금 유입, 이 타임라인이 실제로 연결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ABL 바이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노피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준 거고, 중요한 것은 ABL 바이오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전혀 훼손이 되지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ABL 바이오의 2026년 대응 자료 안에는요,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기관과 외국인 세력에 대한 AI 매집 단가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관과 외국인 자금 이동,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집 단가 분석, 모멘텀과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나눠놨고요. 거기에 따른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다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뉴스에 안 나오는 그 구조, 이걸 모르면요. 결국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안 하면 이번에도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전략부터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다 담아놨어요. 이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두 글자 도움이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배 관련돼 있는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 조건 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정말로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꼭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에이벨 바이오는요, 이 구조 자체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 바이오에서 비교적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찍히는 구조만 딱 놓고 보면요. 결국 첫 번째는요, 임상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겠죠. 그 다음에 후속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마일스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라이선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본격적인 수익 실현이 됩니다. 이 흐름이 확인이 돼야만이 돈이 실제로 찍히는 그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발표를 놓고 보기보다는 임상에 대한 진입, 초기 데이터에 대한 추가 딜에서 주가 반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게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3분기 누적으로 보면요. 영업 손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보다 임상 딜 이벤트가 현금 흐름의 신뢰도를 이어가는지가 더 핵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 발표보다 임상 진입이라든지 초기 데이터, 추가 딜에서 더 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ABL 바이오한테는 이거예요. 후속 계약 마일스톤,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 실현, 이것만이 주가를 지금 움직이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딱 놓고 보면요. 베이스 케이스와 강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베이스 케이스는 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과 2009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데이터가 예정대로 나오고 사노피 관계가 안정화가 되면요. 그에 따른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강세 쪽으로 바라보면요. 초기 임상 데이터가 물론 긍정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추가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ADC 시장 내 포지셔닝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강하게 부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ABL 바이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베이스 케이스나 강세 케이스나 두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살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죠. 우리가 체크 포인트와 리스크만 체크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 사노피 이슈가 관계 리스크로 확대가 되는지, 그리고 ABL 206과 209 임상 진입 후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마일스톤과 라이선스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유연금 소진 속도와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리스크도 확실히 판단을 해야겠죠. 파트너십 관련돼서 우선순위 변경 또는 계약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임상 데이터가 미달뜨거나 아니면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는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 체크 포인트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AB의 바이오는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 싸게 살 수 있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세트적인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ABL 바이오는 눌릴수록 뭐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 선과 1년 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